안녕하세요. 박한우 교수입니다. 최근에 텍스톰에서 가설 검증 기능을 추가를 했는데요. 이 가설 검증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학생들의 질문이 있어서 간단하게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그 박한우 최경호의 이 논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연구 문제 설정과 통계적 재문제라는 논문을 반드시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 논문에 보면 이런 표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쪽에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통계 분석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correlation analysis라는 것이 그렇다면 빅데이터, 특히나 텍스트 빅데이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미망 분석에서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QAP, Correlation Analysis로 바뀝니다. QAP는 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라고 하는 것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매트릭스, 특히나 원모드 매트릭스를 얘기합니다. 원모드 매트릭스를 구조적으로 얼마만큼 유사한지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러한 방법으로서 퍼뮤테이션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correlation analysis, 상관성 분석을 우리가 통계 분석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통계 분석의 상관성 분석은 이와 같이 의미망 분석에서는 QAP correlation 분석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해기 분석은 뭐로 바뀌냐면은 QAP Regression Analysis로 바뀐다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QAP 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에서 하고 있는 이 퍼뮤테이션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한 개의 네트워크를 독립 변수로 설정하고 다른 네트워크를 종속 변수로 설정을 해서 두 매트릭스, 특히 원모드 매트릭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원모드 매트릭스고 대칭형 매트릭스를 어떻게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통해 가지고 가설 검증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UCINet에 있는 메뉴를 보면 UCINet에 가서 툴에 가가지고 테스팅 하이파서시스로 가면 여기 나왔습니다. 다이데디 QAP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correlation 부분 cap correlation으로 가고 cap correlation 오이드 해놨는 것은 이제 UCINet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옛날 버전에서 그 다음에 최근 버전에서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리그레션 어널리스가 있는데 이제 QAP Linear Regression 해가지고 이제 Multiple QAP Linear Regression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QAP Logistic Regression 해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Regression 옵션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QAP를 왜 하는 것인가 하는 건데요. 뭐냐면 우리가 원모드 네트워크는 뭐죠? 원모드 네트워크는 매트릭스에서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의 노드가 동일한 것이 원모드 네트워크잖아. 가로와 세로의 노드가 이렇게 다 동일한 것이 이제 원모드 매트릭스잖아요. 특히 이런 원모드 매트릭스라는 그런 걸 했을 때 이 네트워크 한 개하고 그 다음에 이 원모드 매트릭스 똑같은 원모드 매트릭스인데 가로와 세로가 동일한 노드가 동일해야 됩니다. 동일한 그러니까 네트워크 간에 서로 간에 네트워크에서의 관계의 유사성을 보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죠. 관계의 유사성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로 간에 두 네트워크 간에 관련이 있는지를 검증을 하는 것인데요. 이때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통계적 유일성 검증을 어떻게 하냐면 퍼뮤테이션 검증의 개념을 활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관 분석에서는 달리 유의 확률이 이제 도출되는데 이것은 퍼뮤테이션 횟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 퍼뮤테이션에 대해서는 또 다른 통계 공부 얘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퍼뮤테이션 커질수록 유의 확률의 변동성은 작아지게 돼요. 근데 이 퍼뮤테이션 횟수를 크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컴퓨팅 자원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값이 안 나오고 계속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계속 돌아가기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는 퍼뮤테이션 해시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게 낮춰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의 그 컴퓨터 용량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유의 확률의 변동성은 이제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컴퓨팅의 능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안 돌아가면 안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디폴트로 되어 있는 퍼뮤테이션 횟수보다 작게 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제 UCINet에서 우리가 QAP를 하고 나서 결과 파일이에요. 지금 보면 UCINet은 기본적으로 보세요. 피어슨 코렐레이션 값을 계산해주고 심플 매칭 A라는 원모드 매트릭스하고 B라는 원모드 매트릭스, 그렇죠? 그것이 두 개의 셀에 들어있는 값이 얼마만큼 동일한지를 보여줘요. 0.667이면 66.7%나 같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자카드 코어 개수도 값도 계산해 주고요. 구드만 크루스컬 감마 값도 계산해 주고요. 해밍 디스턴스도 값을 계산해 줘. 그럼 뭐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이 피어슨 코릴레이션 값을 많이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뭔가 두 개의 네트워크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유사한지를 보여주는데요. 지금 이 결과값에서 보면 코릴레이션 값이 얼마 나왔어요? 0.120이 나왔어요. 코릴레이션 값 0.120. 그 다음에 자켓 값은 0.176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 값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유의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통계적 유의성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통계적 유의성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여기 보면 이제 통계적 유의성 부분이 여기서 나와요. 우리가 0.05 수준이 이제 우리가 티피컬하게 연구 논문에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럼 0.05 수준에서 봤을 때 이 correlation은 would not be considered significant.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0.101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통계적 유의 수준이 이제 왜 0.101이 나왔는지. 여기 보면 value 값이 보면 0.101이 나와 있잖아요. 0.102. 그래서 0.10이 나왔으니까 이 값은 이렇게 나왔더라도 사실은 아무런 어떤 significant 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significant, 그러니까 그 디스코드 오리나이프 컨시션이 0.101이 0.05보다 더 크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값을 다 이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적 유수행, 그러니까 가설이었다면 해당 가설을 이제 검증을 우리가 못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해당 가설을. 자, 그래서 이제 이 0.10의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주요하게 이제 그 봐야 돼야 되는 그 값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화면에서 칼럼이 하나씩 밀렸어요. 저 value, significance 요 값 요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요쪽으로 한 칸씩 밀려와야 돼요. 한 칸씩 밀려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 significance 값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value 값은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verage 값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칸씩 다 밀렸어요. 예. 그 다음에 그렇죠. 한 칸씩 다 밀렸다고요. 그렇죠. permutation, number of permutation은 2500번 돌아간 거죠. 알겠죠? 자, 그렇다면 넘어가 볼게요. 학생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매트릭스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두 개의 매트릭스, 어떤 매트릭스요?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 매트릭스죠. 이런 단어와 단어 명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출현 매트릭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공출현 매트릭스, 여기 나온 단어 디지털부터 해서 사업, 그 다음에 디지털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공출현 매트 보니까 가로하고 세로의 노드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뭡니까? 원모드 매트릭스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디지털이라는 단어하고 콘텐츠라는 단어는 2560번 등장했고 콘텐츠라는 단어하고 디지털 단어는 2560번 등장했으니까 대칭형 매트릭스죠.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가설 검증을 하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어떤 가설을 검증하고 싶은지를 먼저 정해야 되겠죠. 예컨대 그러니까 디지털 콘텐츠 교육에 관한 의미망, 그렇죠? 이게 디지털 콘텐츠 교육에 관한 의미망이잖아요. 의미 네트워크 매트릭스잖아요.
세멘틱 네트워크 매트릭스.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 교육에 관한 그러니까 의미망에서 주요한 키워드 그러니까 주요 이슈들을 그러니까 주요 이슈들 구성은 뭐뭐와 유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뭐뭐와 유사할 것이다. 그게 바로 B 네트워크가 돼야 되는 거죠. B 네트워크. 그러면 B 네트워크도 동일한 노드들로 그 다음에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B 매트릭스는 뭐 했습니까? 라고 내가 질문을 하니까 이런 매트릭스 보내왔어요. 여기 보니까 단어 수는 노드 수는 콘텐츠부터 평생 학습 해가지고 18개예요. 여기도 보면 노드 수는 디지털부터 해서 사업을 해야죠. 18개가 맞아. 이것도 보면 콘텐츠에서부터 이렇게 쭉 가서 보니까 가로하고 세로가 동일한 어떻게 원모드 매트릭스가 맞아요. 그러면 앞서 QAP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원모드 매트릭스를 우리가 투입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투입을 했는데 QAP가 계산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계산이 안 될까요? 노드의 숫자는 똑같이 18개, 그 다음에 원모드가 맞지만은 이 해당되는 노드가 그렇죠. 배열을 보세요. 다르죠. 여기는 콘텐츠 교육, 학년, 평생교육, 모집, 대학교로 된 여기는 디지털 콘텐츠 교육, 학년, 평생교육 돼서 노드의 배열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배열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동일한 배열로. 그래서 A라고 하는 매트릭스하고 B라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A 매트릭스하고 B 매트릭스가 어떻게 원모드여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드의 숫자도 동일해야 되고 지금 이거는 원모드고 노드의 숫자는 동일했어요. 근데 어떻게 노드가 배열이 틀리잖아요. 지금 틀리죠. 그래서 배열이 또 동일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A라는 네트워크에 가지고 있는 속성하고 B라는 네트워크에 가지고 있는 속성을 비교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두 개의 매트릭스를 만듭니까? 라고 질문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연구 문제에 달린 거예요. 내가 2022년도에 그러니까 디지털 콘텐츠 교육에 관한 원모드 매트릭스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더니만 이와 같은 매트릭스를 만들었어. 그럼 2022년도에 디지털 교육에 관한 매트릭스가 2023년도에 디지털 교육에 관한 매트릭스하고 얼마만큼 유사한지 가설 검증을 하고 싶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2023년도의 매트릭스도 동일한 단어들과 그 다음에 이 단어들의 배열을 동일하게 맞춰야 되겠죠. 동일한 단어들의 동일한 배열 순서로 가로 세로를 맞추어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QAP 가설 검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홈에 가면 이런 문제 있어요. 보면 파일을 업로드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매트릭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상관관계를 확인한 매트릭스 2개 이상 선택했잖아요. 2개를 하라고 했잖아. 2개 이상을 할 수 있는 거는 상관관계는 2개만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어떤 매트릭스 뭐야죠? A라는 매트릭스, 그 다음에 B라는 매트릭스 넣어야 되는데 AB 매트릭스는 어떻게? 노드가 동일해야 돼요. 동일하다는 것은 숫자도 동일해야 되지만 그 배열의 순서도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배열의 순서. 그러면 2022년도에 디지털 콘텐츠 평생교육에 관한 의미망하고 2023년도에 디지털 콘텐츠 평생교육에 관한 의미망을 비교했을 때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어떻게 2년 동안에 그러니까 디지털 콘텐츠 평생교육에 관한 담론이 그러니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설을 검증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매트릭스 파일 업로드하면 여러분들이 나는 피어슨을 계산하고 싶어요. 자카드를 계산하고 싶어요. 유클리디안을 계산하고 싶어요. 해놨잖아요. 물론 앞서 QAP는 한 번 옵션으로 그냥 피어슨도 계산해주고 심플 매칭도 해주고 자카드도 해주고 굿만 크루스만도 해주고 해밍 디스턴스도 해주는데 여기 텍스톰에서는 이제 요 세 가지가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어요. QAP 코릴레이션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뭡니까? 이 corre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요 value 값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value 값. 근데 이 value 값이 의미가 있으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유의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죠. 유의도가. 그래서 이 그러니까 유의도로 이제 봐야 돼. 유의도 QF P value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P value. 그럼 P value가 어떻게 0.05보다 어떻게 합니까? 작아야 되는 거죠. 티피컬 레벨에서 0.05보다 작아야 되는 0.05보다. 그렇죠? 0.01보다 작으면 더 통계적으로 엄밀해지는 거죠. 근데 0.05보다 작아야 돼. 그럼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0.05보다 작는 거 여기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QAP의 피어슨 코릴레이션 값에 0.05보다 작네. 이건 0.000이네. 엄청 그러니까 작다. 그렇죠. 그다음에 자카드 계수 값도 0.003으로서 0.05보다 작아요. 유클리에디안 값은 어떻습니까? 0.01이니까 0.05보다 돼. 그러면 피어슨 값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이 되었고요. 자카드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유클리디안에서도 그러니까 통계적 유의성이 이제 검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여기 매트릭스를 제대로 넣었을 때 이제 이 value하고 그 다음에 유의도 값이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여러분들.